받으신 교재에 보면 맨 앞에 나빌레라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걔 좀 수업 좀 합시다. 걔는 사실 크게 수업할 건 없어요. 내용도 다 읽었나? 다 했어요? 학교에서? 안 했어요? 감기 걸리셨나요? 감기 있어요? 아, 수업을 해요. 난 걸리면 안 되니까. 자, 필기할 게 좀 있어서 봅시다. 보통 여기 이제 요 작품 이 갈래가 희곡이나 이제 시나리오라는 갈래 같은데 희곡 시나리오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설하고 뭐가 다르냐, 또 하나는 희곡하고 뭐가 다르냐,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걸 좀 떠올려 봅시다. 소설은 뭐 하는 게 소설이지? 소설은 사건과 인물과 소설의 상여자 아세요? 배경이죠. 인물 사건 배경 이거 동일해요.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뭐가 좀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희곡은 뭐 하기 위한 용도예요? 잠깐만. 아씨. 희곡은 뭐 하기 위한 용도지? TV나 영화 제작용으로 많이 만들죠, 그지? 그지?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 하는 거야? 연극 공연용이에요, 그죠? 이거를 무대 상연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대 상연, 무대를 상연하기 위해서, 무대 상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럼 얘도 뭘로 구성돼 있어? 인물하고 사건하고 배경하고 구성되어 있는 거 똑같아.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소설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존재해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 그럼 서술자가 뭐 1인칭 서술자든 3인칭 서술자든 얘가 인물을 설명한다거나 뭐 사건을 설명한다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걸 다 서술자가 해. 그지? 근데 희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보면.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누가 하지? 서술자가 없어, 이게.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이게 잘못 여기서 오해하는 게 해설자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설자라는 게 없어. 희곡에 보면 해설은 있어. 해설은 있는데 해설자가 없어요. 해설이 뭔지 알아요? 해설이 뭔지 알아? 희곡이나 시나리오면 맨 앞에 이 배경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예요 하고 인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 소개. 그럼 해설이 하는 역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 사건 중에서 인물하고 배경 같은 거 설명을 해줘요. 배경 같은 거 설명해 주는 게 해설이야. 그러면 남은 사건, 즉 사건은 누가 설명하냐? 서술자가 없으니까 사건은 인물이 하게 돼 있어요. 희곡은 즉 연기자가 하는 거야. 우리 드라마나 영화 찍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 그지? 대본 리딩이라는 걸 하잖아. 봤죠, 그거? 그죠? 그럼 배우들한테 미리 뭘 나눠줘? 시나리오를 나눠주고 집에서 뭐 해오라 그래? 자기 파트를 읽어오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인물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사건은 이 사람들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 말을 대사라고 하죠. 대사하고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걸 지시문이라고 불러요. 지시문. 그럼 배우가 이 두 가지를 연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막 연습해 와서 그날 PD 앞에서 대본 리딩을 야! 아니 이게 더. 아이 진짜! 그거 카메라를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아 정말. 야 다시 맞춰놔봐. 아니 맞췄어요. 아 맞췄다니까요. 우리 카메라 감독이 늦게 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 맞췄다니까요. 알았어. 완전 딱 맞췄는데. 야, 시끄러워 녹음돼. 야 앉아 빨리. 지금 카메라 감독이 방해하는 사람이 어딨어. 딱 맞췄네. 알았어 앉으세요. 여기요? 진짜로 카메라 감독인 줄 알아. 아니야 앉으세요. 학생님? 아니 저기 안 나와요 위에가. 진짜 아까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왔어. 아까 안 나왔어요 저 위에 거. 진짜? 네. 아까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안 건드려서 나서. 그래. 됐어.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앉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카메라. 아 정말. 아 이거 완벽하게 딱 세팅해놨었는데. 아니란다. 조용히 해. 늦은 주제. 늦은 주제에 말이 많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야. 시험에 첫 번째는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요거예요. 소설은 소술자가 있는데 여기는 소술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문제?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고 나오게 되면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 사건을 이끌어간다. 사건의 진행은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희곡은 얘하고 얘의 차이도 좀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 희곡 같은 경우는 막이랑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막장. 이제 막은 이게 알지? 위에 커튼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막이고 장 같은 경우는 나 그냥 헷갈린다. 맞아. 막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면 배경이 바뀌는 게 막이고 장은 화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화면이 아니고 뭐냐 그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는 게 장이에요. 연극 보셨죠? 그죠? 연극에서 사건 바뀔 때 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시나리오는 화면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따 나오는데 신 넘버라고 있어요. 신 넘버. S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에 따라서 화면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달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아시죠? 우리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하지? 슬레이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슬레이트에 보시면 뭐 써 있어? 신 넘버가 써 있어요. 슬레이트에. 그래서 어디 장면인지를 해서 나중에 원래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죠.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어디 장소에서 장소에서 찍는 씬이 뭐 30번 씬하고 50번 씬하고 70번 씬은 그 장소에서 찍어야 돼. 근데 그거를 매번 가서 찍겠어요? 아니면 한 번에 찍어요? 한 번에 다 찍지. 찍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영상에서 편집하는 것이지. 장소 섭외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지? 큰 전투씬 같은 경우는 도로 다 때려 맞고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허가 나서 그 장소를 빌린 김에 한 번에 다 찍어요. 여러 씬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슬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반드시 신 넘버가 들어가줘야 돼. 그 외에도 이 화면을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나리오는 영상 관련된 용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희곡하고 좀 다른 게 그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없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제 비교라는 게 공통점인데 얘네 공통점이 있어. 얘네 전체 공통점은 뭐냐면 갈등의 문학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 얘네들은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작품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갈등의 문학.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가서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혹시 지금 4페이지 맨 위에다가 필기하고 있니? 어디다 필기하고 계신 거야? 4페이지 위에? 4페이지 위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 하시거나 가능하면 거기다 쓰시거나 아니면 3페이지가 없어. 3페이지 나빌레라라고 제목이 있는 파트 있어. 아니 앞에 파트 앞에 페이지 아예 앞에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갈래상 특징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갈래상 특징은 첫 번째 아까 얘는 뭘로 되어 있다고? 대사, 지시문, 그 다음에 대사나 지시문, 그 다음에 해설 같은 거. 해설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해설은 아까 얘기했는데 해설은 뭘 보여줘? 배경이라든가 인물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인물 소개 같은 걸 하는 게 배경입니다. 그냥 배경 소개, 인물 소개하는 게 해설이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작품은 사건을 보여준다. 사건을 진행한다.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갈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소설은 원래 어떻게 되지? 발단, 전개,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전 위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그럼 얘는 발단하고 어디까지 똑같아? 전개까지 똑같아요. 발단, 전개. 발단, 전개가 뭔지는 아시죠? 발단이 뭐 하는 거야? 인물 소개하는 게 발단이에요. 인물 소개되고 그 다음에 뭐하니? 사건이 시작되는 게 전개. 그지? 그 다음에 자, 소설은 위기지만 얘는 바로 절정으로 갑니다. 희한해요. 절정. 그러니까 얘는 위기가 없어. 즉 원래는 소설에서 위기가 뭐 하는 역할이야? 갈등을 막 끌어올리는 데가 위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속 갈등이 미묘하게 막 신경 싸움하고 막 이런 장면이 많은 데에 비해서 소설은 그 재미로 보는데 얘는 영화나 드라마를 찍기 위한 용도니까 그렇게 하면 시청률 떨어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빨리 어디에 진입하는 거야? 절정 단계에 먼저 진입을 한다.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 절정이 풀어져 나가는 과정을 좀 즐겨 보여줘.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장 유명한 희극 시나리오가 뭔지 아니? 그 평일 저녁 드라마죠. 엄마들 제일 많이 보는 거. 주로 주제가 뭐야? 막장 그지 막장이거나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그 집 엄마가 뭐에 막 물 뿌리면서 반대하는 그런 게 제일 많잖아, 그죠? 그걸 이제 애정 소설이라고 하는데 애정 갈래요. 애정 갈래의 핵심을 보시면 갈등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시청률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막 위기 같은 걸 안 겪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뭐해? 시어머니 나와서 계속 반대하고 위기를 계속 겪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정 단계를 오래 지속시키려면 절정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 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금 해결될 듯 안 될 듯 해결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하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하강이라는 방식을 쓰게 돼. 하강은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떨어져.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절정을 길게 느린 느낌이야 이게. 위기 빼버리고 그냥 절정을 바로 간 다음에 이걸 좀 길게 느리려고 이렇게 절정 해소 단계를 좀 길게 잡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길다. 절정과 하강으로 구성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얘는 뭐가 없다고?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에 개입이 없다. 이것도 좀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누가 사건을 진행한다? 누가 진행한다? 인물의 뭘 통해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얘는 뭐를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드라마 상영이든 뭐 영화 상영이든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쓰인다고? 시나리오 용어라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 용어. 이따가 시나리오 용어가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 용어는.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왜냐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희곡하고도 다르고 소설하고도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서술자가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위에 3번하고 4번은 역시 중요하더라.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나왔었는데 이거 시험에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중딩용이라 안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시간과 공간 참 좋다 미안. 그 다음에 등장인물 수도 마찬가지인데 제약이 적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적다라는 게 뭐에 비해서 적은 거냐면
비교라는 뜻인 거 아시죠? CF. 희곡이랑 비교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희곡은 몇 명 등장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소극장에서 하는 희곡? 이거 TV 영화 아니에요? 아니야. 희곡이 연극이야, 연극. 잘 아, 내가 잘못 적었구나, 이거를. 아, 왜 아무 소리 안 했어? 정신머리 없는 녀석이 있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게 새로 학생이 오면 약간 긴장을 하잖아. 왜 웃어? 왜 웃어? 아, 한 명 더 있었어야 되는데 딱. 두 시연이 다 있었어요. 오늘 좀. 희곡이 연극이 연극. 제가 반대로 적었거든요. 시나리오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예요. 그 TV 드라마. 이런 거 풀려나오고. 자, 희곡은 소극장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몇 명 나오지? 보통? 1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야. 연극은. 1인극도 있잖아요. 뭐 많아야 3명, 4명 정도 나오는데 드라마는 몇 명 나와? 수십 명 나올 수 있고 뭐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뭐 전투씬 같은 거 한번 찍으면 뭐 500명씩 등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이 거의 없다. 그리고 뭐 드라마는 뭐 49작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지? 근데 연극을 뭐 40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보러 와? 막 이틀 동안 봐야 돼, 연극을. 이틀 동안 밤새 봐야 돼. 누가 보러 오겠냐,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올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나요? 학교에서 수업 다 했다고? 반응이 왜 이래? 수업을 했지, 이거 학교에서? 네. 나빌레가 끝까지 다 했어요? 어디 중학교인데? 야, 근데 이거를 근데 뭐 2주씩 할 게 있나? 내용도 별거 없던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은 그냥 학교 가서 들으시고 자세한 내용을 학교 가서 들으시고 저는 그냥 약간 유튜브에서 요약해 주듯이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 낭비예요, 저는 진짜로. 네? 그래서 거기 까지는 몇 페이지? 12쪽. 거의 다 했네요, 그러면. 그죠?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제재개관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주제에 보시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보죠. 자, 이런 드라마는 뭘 다루는 드라마야? 성장하자. 네? 70살 할아버지가 성장하신다고요? 네. 성장하는 건 오히려 저 남자애겠지. 저 체록이라는 남자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거고, 이분은 이미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큰 중병에 걸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승리. 쉽게 말해서 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거기다 적어놔 인간 승리.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수미가 잘 얘기해 줬는데 이 나빌레라는 작품은 2가지 주제를 갖고 있죠. 인간 승리.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질병을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쫓는 이야기. 그죠? 또 하나는 뭐야? 성장이죠, 성장. 인간의 성숙. 성숙과 성장을 다루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주인공인 체루기가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사고 치고 이제 감옥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운 것을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치? 보통 이런 드라마는 여기 보면 보통 젊은이와 누구의 조합이야? 이제 할아버지의 조합이 많아요. 인생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꿈을 잃어버리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 꿈을 쫓아가는 과정에 젊은이랑 만나서 젊은이가 그 노인을 보면서 뭐 하게 돼? 성장하고 뭐 배우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느끼겠니 보통? 그죠? 이게 목적은 팔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나리오는 무조건 무슨 용이야? 시청률과 영화 수익을 위해서 만드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줘야지 뭐가 와요.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은 감동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문학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시청률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영화 관객 수겠죠.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감동의 포인트 두 개 정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에 보시면 뭐
꿈의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 노인의 꿈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면서 성장한다. 근데 뭐 이건 뭐 노인도 성장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노인도 성장한다기보다 내가 보기엔 체력의 성장 과정을 좀 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알츠하이머를 통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죠, 그죠? 알츠하이머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좀 다루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의학 드라마를 좀 봤는데, 슬자니. 예, 슬기로운, 제가 원래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시즌 1, 2를 이번에 정주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뭐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하니? 가족 간의 사랑과 뭐 이렇게 뭐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부분. 근데 그거 보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대부분 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다 잘 돼 수술이. 그리고 막 가족들끼리 얼싸안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의사 없죠, 그죠? 막 자기 퇴근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막 환자 상태 보고 가고 막 퇴근하다 다시 오고 그런 의사 어딨냐. 내 생각에 수도 있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야. 네. 그래서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그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시청률을 올리려는, 엄청 많이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청률 거의 20%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몇 프로가 이렇게. 슬자니 좀 그랬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재밌게 보는데 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 남주가 너무 못생겼어요. 약간 범죄자 같은. 또 딴소리를 넘어갔습니다. 대화의 협력의 원리를 어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왜요? 주제에서 좀 그만 벗어나세요. 왜요? 저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마. 자,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요 제목은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혹시 연계될 가능성도 좀 있는데, 나빌레라. 예, 나빌레라라는 시어가 나오는 그 작품에서 이제 나왔다고 돼 있죠. 뭐 그냥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세계까지는. 네, 시험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되면 또뭐 쓸데가 없죠. 자, 그리고 인물이 이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채록하고 신덕주라는 사람이 주연이죠. 그죠? 근데 이채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영향으로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발레리나가 되는데, 발레리노라 그러죠. 남자 발레리노라 그러는데, 아버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뭐 자기 실력이 뭔가 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인간으로 돼 있고, 신덕줄은 공무원 생활하다 은퇴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던 꿈을 쫓아서 발레에 도전하게 되는 뭐 인물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뭐 설명할 건 크게 없을 것 같고, 갈등이 뭐냐면 이 작품의 갈등은 뭐예요? 니네 이 작품의 갈등이 뭔지 알아요? 갈등의 핵심이 뭔지 알아?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야? 알츠하이머야. 할아버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이잖아요. 노인이기도 하고 알츠하이머에 걸려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가장 기본적인 게 생깁니다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사실은 슬럼프예요. 슬럼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겉으로는 질병에 관련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이 성숙과 성장이라는 걸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고, 내용 가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2화로 시작을 하는데 2화가 여기가 무슨 파트야? 거기다 적어놔. 여기가 무슨 파트에 해당되겠어요? 발단 파트에 해당되겠죠. 발단 전개 중에서 여기 맨 밑에 뭐 2화 시작하잖아. 발레 스튜디오 사무실이다. 여기가 발단의 파트가 되겠고, 발단 파트는 아까 뭐 하는 파트라고요? 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내용은 별건 없죠. 지나가던 할아버지인 신덕추리가 체력이가 춤추는 거 보고 어떻게 돼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원에 자기가 등록을 하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인물이 승주입니다. 승주. 학원장.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발레리노인데 지금은 은퇴하고 뭐 하고 있니?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체로기가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 학원에 데려와서 가르치는데 학원비를 4년 동안 안 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승주는 자, 인물을 잘 설정하는 거 봐봐. 아까 얘기했는데 인물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4년 동안 학원비를 안 받는 휴머니스트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제자인 체록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갈등은 뭐일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최애하는 제자가 뭐에 빠져 있어? 슬럼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지. 근데 자기도 어떻게 극복했을까? 누굴 가르치면서 극복을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자한테 애정이 있는 사람이 이 슬럼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했을 때 그 방법이 뭐야? 제자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거를 알고 보셔야 돼. 그래야 행동에 뭘 알 수 있어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럼 거기 봐봐. 거기 중요한 장면이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체록이는 덕출이가 왔어요. 덕출이가 등록을 해가지고 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덕출을 막 째려봅니다. 거기다 적어봐. 자, 덕출을 막 노려보죠. 그럼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덕출. 자기는 뭐 하기도 바쁜데. 자기 개인 연습하기도 바쁜데. 그죠? 안 그래도 요새 춤이 잘 안 돼. 그런데 아니 할아버지를 가르쳐야 된대. 그 시간 낭비잖아. 그쵸? 그러니까 막 째려봐요. 그래서 거기 가르친 거 보이죠? 독초를 노려본다. 거기 오른쪽에 써봐. 지시문. 자, 그럼 지시문이 뭐 하는 기능도 있어요? 체력의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노려보는 지시문을 통해서 체력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아주 불편하고 귀찮은 거야. 이제 적대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승주가 뭐라 그래요? 그럼 야 너 그냥 복학해. 이제 휴학하고 있는데 복학해. 그랬더니 네? 야 너 여기 내 연습실이야. 너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야 이제 레슨비도 안 받았는데 너 지금 나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 뭐 내가 안 낸다 그랬냐 내가 낸다 그랬는데 뭐 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뭐 둘이 막 갈등을 막 합니다. 그죠? 잘못하면 이게 봐봐 이런 작품에서 보통 시험에 주로 나와서 내가 틀리는 게 미스터 방을 봐서도 알겠지만 보니 인물의 의도를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체류기를 나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얘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밑에 셋째 줄 봐봐. 그래서 승주가 너 저거 안 가르칠 거면 나가 그랬습니다. 나가 그랬더니 얘가 밑에 넷째 줄 보면 체류가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승주가 뭐예요? 슬며시 웃어요. 왜 웃지? 왜 웃지? 자기 의도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얘한테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1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넘어가봐. 6페이지가 없어요. 자, 여기 6페이지 왼쪽에 시나리오 용어 다 나와.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이거. S샵이 뭐라고? 씬넘버, 장면번호. NAR이 뭐야, NAR? Narration. Narration은 원래 뭐죠? Narration은 원래 인물에 뭘 해주는 거야? 독백이나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걸 Narration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뭐 해주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거나 독백 형태로 되는 게 내레이션. 그 다음에 E가 뭐예요? 이펙트, 효과음. 그제? 그 다음에 거기 INS라고 있어요. INS가 뭐야? 인서트라고 해서 요 작품에 많이 나옵니다. 삽입장면이라고 해서 삽입장면. 그지? 우리 영화 드라마 보다 보면
사건 막 진행되는데 중간에 화면 같은 게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거 있죠? 인서트. 그 다음에 컷투가 뭐니? 컷투는 컷. 이 장면에서 컷하고 다음 장면 이렇게 바꿔요. 근데 주로 뭐 할 때 써? 컷투는 배경 바꿀 때 써요. 그제?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해. 근데 여기서 차 시동을 거는 장면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 집에 주차하는 장면에 넘겨버려. 그럼 뭘 생각하는 거야? 이동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죠. 그럼 뭐가 좋니? 사건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커트는 주로 사건 진행 속도를 뭐하게 해서 빠르게 해서 이게 속도감을 느끼게 할 때 많이 써요. 커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CU가 뭐니? CU. 네. 편의점 드립식 거에서 클로즈업. 그죠? 이렇게 줌 당겨주는 거. 그 다음에 DIS 뭐예요? 디졸브라고 알아? 디졸브? 화면이 이렇게 왜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화면이 쫙 어두워지면서 끝나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밝아지는 거. 그죠? 그 디졸브는 화면이 어두워지는 걸 디졸브라고 그래요. 화면이 이렇게 끝나고 다음 장면 전환하는 걸 디졸브라고 해요. 어두워져서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몽타주라는 게 있습니다. 몽타주 뭐야? 여러 장면을 어떻게 하니? 한 화면에 합치는 걸 몽타주라고 그래. 주로 뭐 할 때 쓰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도둑들 막 은행 털 때 각각 역할이 있잖아. 알지? 누구는 뭐 보안 카메라 끊고 뭐 이럴 때 있잖아. 근데 그걸 막 긴박하게 동시 진행해야 돼. 그러면 화면 4분할 해가지고 4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 동시 진행을 할 때도 몽타주를 많이 쓰지만 또 뭐도 있어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할 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거를 한 번씩 보여주긴 그러니까 한 번에 뭐 30일차를 한꺼번에 한 화면에 쫙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작품에 쓰였죠. 이 사람이 덕출이가 그 발레 연습하는 장면을 몽타주 형태로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어요. 페이드 인은 화면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 밝아지는 거. 페이드 아웃은 점차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을 써서 디졸브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디졸브는 뭐라고?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게 디졸브인데 페이드 인아웃을 쓰면 디졸브 할 때 페이드 인아웃을 써서 화면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L, 오버랩이죠. 오버랩. 이 화면하고 저 화면 겹치는 거 알죠? 주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서로를 생각하는데 양쪽 집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거 알아? 네.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PAN이라고 있는데 패닝인데 이거는 화면에 이렇게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옮기는 거. 뭐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용 가보십시오. 6페이지 보세요. 자, 발레 스튜디오고요. 자, 위에 신 넘버 옆에 반드시 뭐가 써져 있어? 자, 이것도 약간 정리만 하고 볼게요. 신 넘버 옆에 두 개가 쓰여 있습니다. 뭐니? 장소하고 또 하나 뭐야? 시간 적혀 있어요. 시간. 그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장소가 똑같아. 그러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찍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장소가 같은데 뭐가 달라? 시간대가 달라. 그럼 같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시간대야, 장소야. 시간대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시간대. 그래서 밤시는 같이 밤시는 한꺼번에 찍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밤인데 모두 같아. 장소도 같아. 그럼 거기서 한꺼번에 다 촬영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레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홀에서 낮입니다. 낮. 체력이가 그러면 내가 알겠다, 가르치겠다. 그런데 뭘 조건으로 그러니? 앙호라는 거를 1분 동안 내라고 합니다. 앙호가 뭔지 아시나? 알죠? 이렇게 다리 펼쳐 알아? 해주고 싶으나 이게 되게 어려운 거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발 뒤꿈치를 아예 다 들어올려서 몸을 다 들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1분 동안 자기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더구나 70대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한 거예요. 그때 승주가 놀라면서 야 그건 무리지 그랬더니 체력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비추어봐. 7번째 줄 가능성이 보여야 아니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기법이에요? 이거 반어법이에요. 맞지? 아니 잘 봐. 이게 체력이가 뭐라고 했어?
조건을 걸었는데 이 조건 자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내가 조건이 달성되면 뭐 하겠다는 거야? 할아버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의도와 반대로 말한 거잖아. 맞지 않니? 네. 맞지? 아, 저도 열심히 하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은 당신은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니 나는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야, 얘는. 그럼 얘 의도는 뭐겠니? 할아버지가 앙호를 뭐해? 실패해. 그럼 나는 안 가르치면 되잖아. 얘 가르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도 내가 보기에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한 3문제 나오고 문제는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생규장전 할 때 어땠어요? 시험 보러 갔더니 지문을 안 줘버리네. 그렇죠? 안 줄 겁니다 이번에도. 이것도요? 안 줄 가능성이 높죠. 주거나 일부 주거나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웬만한 장면은 기억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일부만 주겠죠. 자, 그래서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승주가 당했죠. 아, 뭐야 이 시키가 순순히 가르치는다고 할 때 이상했어. 알고 봤더니 가르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체력이 너 진짜 아예 안 가르칠 생각이구나 이렇게 했더니 체력이가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돌아서 피 웃으며 혼잣말로 하긴 뭘 해 이렇게 합니다. 즉 이 말은 뭔말일까? 할아버지는 100% 뭐 할 거야?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안 가르칠 필요가 없겠네. 그래. 그다음에 밑에 보세요. 체력이 홀구분하게 홀을 나가. 얘는 이제 목표 달성이 됐죠. 나갑니다. 근데 승주는 거기 밑줄 쫙 꺼봐.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팍 쉽니다. 승주는 왜 한숨을 쉬지? 자기의 계획이 뭐예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99% 실패한 셈이잖아. 이 할아버지가 성공을 못하면 자기 계획은 제자가 가르침의 경험을 갖게 해주고 싶은 건 어떻게 돼? 실패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는 거고 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만 키우세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죠. 왜냐면 앙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근데 덕출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죠. 무한긍정이죠. 무한긍정. 그지? 뭔지도 모르고 순수하시게 그냥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덕출의 집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낮 신이고요. 자, 뒤에 넘어가시면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 춤을 춰봤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제가 일부러 요 화면을 그대로 놓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자, 요게 몽타주죠. 그죠? 이게 몽타주라는 기법입니다. 몽타주라는 기법인데 여기 보면 맨발일 때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검은 양말, 뭐 줄무늬 양말, 그죠? 회색 양말 이런 식으로. 자, 양말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른 날이라는 뜻이야. 다른 날. 이제 거기다 적어봐. 그래서 가운데 보면 신 넘버 24가 있습니다. 몽타주 낮 플러스 밤. 낮밤 없이 연습하고 계신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오버랩 때는 덕출의 발뒤꿈치. 오버랩을 썼어요. 오버랩이 아까 뭐라고? 한 화면이 있으면 그 다음 화면을 계속 겹치는 방식을 쓰죠. 근데 겹칠 때마다 뭐가 바뀌어? 양말의 색깔이나 아예 맨발이거나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건 뭘 뜻한다고? 매일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매일 연습하고 있다. 양말의 색깔. 이 몽타주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매일 연습하기도 하지만 배경을 보니까 뭐야? 밤낮으로 연습하고 계시죠. 밤낮으로.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법을 쓴 효과는 뭐예요? 몽타주 기법의 효과 세 번째 줄 보세요. 낮과 밤 동안 밑줄 봐봐. 덕출이 체력이 제한하는 동작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잘 안 됐을 텐데 맨 밑에 봐봐. 그 중간 과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막 연습을 하다가 그 잘 못 써 있어가지고 국그릇을 쏟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등짝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덕출의 밑에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봐봐. 몽타주 기법의 효과의 밑에 네 번째 줄 덕출의 강한 열망과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노력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형이야. 긍정적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덕출의 그런 인간성, 그죠? 성품 같은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덕출이라는 사람은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 막내 아들이 의사야. 흉부외과 의사였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 그랬더라. 뭐였지?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들이 뭐라고 대사를 치냐면 여기 있다.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라는 대사를 쳐요. 큰 산.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인정하는 거야. 자식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요번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어버이날이라고. 그리고 바로 거짓말 치고 PC방 갔어요. 이 모순된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안 아파. 예? 아니 어버이날이라고 막 편지 써가지고 막 그렇게 감동을 주더니 바로 사고를 치는 건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참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니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힘들어.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자 밑에서 아니 맨 밑에 가봐. 맨 밑에 거기 7페이지 맨 밑에. 그 19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한 20초 하다가 자꾸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들겠죠. 근데 그때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요.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라는 그 체력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력하게 거기다 붙여봐. 무력하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덕추리가 턱 가는데 무슨 뜻이야? 연습하다가 지쳤죠. 그리고 그 말이 떠오른 이유는 뭘까? 아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나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뭘 느껴요? 네, 쭈구리가 되잖아요. 의기 소침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과정이. 이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열정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꾸 실패하면 어떻게 돼?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와 봐. 그래서 원래는 자 봐봐. 이게 일부러 약간 밑밥을 깔아놓은 건데 8페이지 넘어가세요. 체력과 승주에 이제 그 날이 됐어요. 테스트를 보는 날이 돼서 갔어. 이제 과제를 시행하는 날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두 사람과 자 승주도 기대가 없어. 체력도 기대가 없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치? 70대 노인이 하기에 더구나 젊은 사람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죠. 잔뜩 의기소침은 그러니까 덕출도 자기가 어때요?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왜냐면 계속 실패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봐봐. 어떻게 성공했냐가 중요하다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8번째 줄 보세요. 선배 이펙트 그러니까 거기 효과음 나오죠? 심덕출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 목소리는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1972년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그죠?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 목소리가 봐봐. 이 이펙트 즉 선배의 목소리가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네. 아니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야?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뭘 받았어요? 힘든 과제를 받았어요. 근데 심덕충이라는 사람은 뭘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이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과거 장면에 보면 그 23살의 덕출이가 나옵니다. 그죠? 거의 50년 가까운 것 같은데, 그죠? 23살의 덕출이가 50년 전 덕출이가 이 선배가 편지를 잘못 빼다는 걸 갖고 와서 덕출이한테 가슴에다가 딱 던지면서 너 집 배원이 주소를 틀렸어? 잘못 배송했어? 이러면서 막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있는 주소랑 위치 다 외워봐. 일주일 주고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과제죠. 그죠? 근데 그거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죠? 그 말은 과거에도 노력을 통해서 해결했으니까 현재도 어떻게 할 거야? 노력을 통해서 뭐 될 거야? 해결될 거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과거는 현재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니? 뭐 대칭 이론 하려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암시가 되겠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한다. 그래서 봐봐 가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노력하는 과정을 아까 현재에서 노력할 때 무슨 기법으로 보여줬지? 그치 몽타주를 썼죠. 그래서 과거도 뭘 써요? 여기다 몽타주를 써요. 요게 포인트인데 그 몽타주를 통해서 뭐 될 거야? 성공할 것을 뭐 한다?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뭐 뒤에 유사한 상황을 일단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그래서 여기 봐봐. 과거의 사건을 무슨 방식으로? 몽타주 방식으로 보이죠. 거기 동그라미식으로 별표죠. 그래서 막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주소를 외우는 과정이 막 나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현재도 낮밤 가리지 않고 나왔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나오니? 무엇과 무엇을 보이죠? 낮과 밤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몽타주 형태가. 그치? 똑같죠? 구성을 똑같이 한 거야. 화면 구성을 똑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 이해돼? 예. 두 개를 평행하게 만들어준다. 신림동 낮에는 이 사람 뭐예요? 집 돌아다니면서 각 집을 다 외우죠. 밤에 와서는 뭐하니? 그 어두운 데서 스탠드 아래서 막 세대주를 벌떡벌떡 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다 외웠어요. 그 넘어와봐 밑에 10번째 줄 클로즈업 밑줄. 자, 이거 기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클로즈업은 뭐 하는 거야? 화면을 쫙 당겨서 특정 부위를 딱 보여주죠. 뭘 보여줬어요? 덕출에 눈을 보여줍니다.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니? 붉고 밑에 다크서클 잔뜩 있죠. 그 말은 잠을 거의 못 잤다는 뜻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14번째 줄 보면 컷2 나옵니다. 컷2. 컷2는 뭘로 돼 있어? 첫 장면은 뭘로 돼 있어요? 첫 집 배달하는 걸로 해서 컷2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마지막 집 배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뭐를 올려? 사건 진행의 속도를 올리려는 목적이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첫 집 배달하고 끝집 배달하는 걸로 사건 촥 선배가 17번째 줄 보세요. 혼잣말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네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선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 누굴까? 아니지. 스승이 누구야? 아니지. 체록이지. 이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건 누구야? 체록이잖아. 그러면 선배가 처음에는 욕했잖아요. 집배원이 어떻게 주소를 틀려 이렇게 혼냈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예요?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는 무슨 뜻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하네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죠? 반어적인 표현으로 덕출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체력이라고요? 그럼 이 선배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체록으로 봐야죠. 그럼 체록이도 어떻게 될 거야? 체록이도 처음에 싫어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덕출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덕출을? 싫어했죠. 아니 어떤 후배가 막 배송을 잘못했는데 좋아할 선배가 어디 있어? 싫어했다기보다는 뭐야? 혼낸 거지 처음에. 그죠? 그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이것도 잘 못해? 막 이렇게 혼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낸 걸 보고 되게 대견해하는 걸 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승주는 눈이 커지고 체력은 사색이 됐습니다. 성공한 거야. 일부는 방어를 성공을 했죠. 30초 정도에 벌써 이렇게 나왔고 이 말은 이제 그 뒤에도 성공할 거야. 뒤에 넘어가 보세요. 10페이지. 자, 승주는 뭐라 그래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그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체록이 가르치게 된 것에 만족해하고 체록은 망했다 싶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표정이 좋지 않고 이제
어르신 합격했어요. 막 승주를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그만큼 누구에 대한 애정이 큰 거야? 체력에 대한 애정이 큰 거예요, 사실. 이 반응으로 봤을 때, 그지? 그러니까 덕출이 성공한 게 기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덕출이 성공해서 체력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슬럼프에 아마 벗어나게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의 하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덕출이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씬 넘버 30에 있던 젊은 덕출의 얼굴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기법이야? 화면과 화면 사이, 현재 화면 사이에 뭐가 나온 거야? 과거의 덕출의 화면이 잠깐 나왔죠. 이게 무슨 기법이야? 인서트라는 기법이에요. 인서트. 즉, 이 인서트는 뭘 보여주는 거니? 거기 밑줄 봐봐. 덕출이 환하게 웃고 있죠. 그죠? 덕출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덕출이 환하게 웃는 건 두 가지 때문이겠습니다. 해냈다는 거야. 적어봐. 성취감. 덕출의 성취감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뭘까? 이제 내가 배우고 싶었던 발레를 할 수 있다는 기쁨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힘든 과제를 줬는데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덕출은 충분히.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래?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을 하고. 좀 이상해 지금 AI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뭐가 될 거야? 체력의 슬럼프를 이겨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죠? 결과는 뭐예요?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발발발발 떨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내가 야 너 이번에 시험 못 보면 학원 다 끊어버려. 내가 그랬거든요. 세게 말했어요. 긴장을 너무 안 하길래. 근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첫날에 영어를 너무 잘 보고 싶은 나머지 과잉 의욕이 생기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한 문제 풀 때마다 검토를 하신 거야. 결국에 24문제 중에 한 15개 풀었을 때 이미 시간이 5분 남았대요. 망한 거죠. 또 남은 거를 거의 다 찍다시피 해서 성적이 뭐 거지같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얘가 평소에 그럼 못했냐? 아니 학원에 물어봤더니 평소 테스트는 거의 만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하셨네요. 그쵸, 내가 잘못했죠. 발음은 그래서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은 잘 봤어요. 그 다음 날은 나랑 다시 얘기를 했죠. 리뷰를 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리뷰. 뭐가 문제였냐? 너무 검토를 많이 한 게 문제였다. 과잉 의욕이 문제였다. 그럼 내일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저걸 못 차게 한대요.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요새 시험장 들어갈 때. 그치? 니네도 그래? 네. 그래서 자기 시계를 보지 못했대. 그래서 엄마랑 수능 시계를 사줬어. 그럼 된다네, 그지? 수능 시계. 시계를 봐야 되니까 시계를 보면 시간을 조절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시간 조절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긴장도 많이 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줬어요. 바꿔줬어. 그 다음날 잘 봤어. 특히 국어를 잘 봤어. 선생님 문제는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응? 실패를 해야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사람은. 네. 그리고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네. 시험에 대한 리뷰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 리뷰가요, 그 문제 틀린 걸 오답을 찾아내는 게 시험 리뷰가 아니고 내가 시험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험을 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게 리뷰예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무조건.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오답을 하셔야 되고 내신 끝나면 시험 리뷰를 꼭 하시고 모든 과목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조금씩 오르지. 그래야 학생부도 이렇게 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챙겨놓으시면 좋겠다.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지?
질문을 하지 마세요 중간에. 그럼 자꾸 내가 잊어버려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 인서트 장면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11페이지. 이 중간 부분 얘기가 좀 빠졌죠, 그죠? 거기 보면 중간 부분 줄거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덕출이 가족들의 반대해서 여기가 전개 파트예요. 포기하려 하는데 마음을 다잡고 또 발레를 배우고 체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체록이 덕출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뭐예요? 체록이가 덕출에게 배운 게 더 많아요. 이해돼? 70대 노인이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배워서 얘가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콩쿠르 준비해가지고 본선 진출까지 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부상을 입게 되죠. 부상을 입어서 또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덕출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체록이 알게 되죠. 그죠? 체록이 알고서 체록을 만나는 장면이 이 다음 장면에 나와 있어요. 덕출의 집 앞이고요. 덕출이 체록을 배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넘어가보세요. 11페이지. 고마워 체록아. 아유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그러면서 목도리 풀어서 손에다 이렇게 주는 장면인데 그 말은 자기를 도와줘서 뭐 하다는 거야? 길을 잃어버렸던 자기를 도와준 거니까 고마운 거죠. 고마운 표시합니다. 그때 체록이가 목도리를 받았다가 다시 주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다 주고 가져가세요라고 말. 즉 덕출의 호의를 뭐 한 거야?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지? 발레를 그만두시키고. 할아버지는 이제 안 볼 생각인 거야. 왜냐면 할아버지가 뭐하러 오는 과정에 이 발레를 배우러 오는 과정에 갑자기 알츠하이머병이 도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 차에 치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레가 문제가 아니에요. 발레하러 오시다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체록은 오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록이 덕출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덕출은 이제 체록이는 덕출이랑 뭐 발레를 하기가 싫은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덕출 덕분에 어떻게 된 거야? 슬럼프도 이겼고, 그죠? 콩쿠르도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었겠어요?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 할아버지가 곱게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지. 길거리에서 객사하기를 원치는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방법은 뭐야? 내가 안 하겠다고 해야 할아버지가 안 올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발레를 계속 하자고 하는 동안은 할아버지 계속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끊어버린 거야. 그죠? 아니 근데 알고 치면 안 돼요. 네, 조금만 있다가 마무리하고. 자, 21번째 좀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할게. 그랬더니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인데, 그죠? 덕출이 말을 잘하면서 그만둬요. 그죠? 밑에 세 번째 좀 막 소리 지릅니다. 할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야. 막 눈물 흘리면서 체록아 나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체록이가 소리치면서 화가 났습니다.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요. 말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그럼 체록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뭘까? 계속 한다고요. 하고 싶은 거예요. 속상한 거죠. 할아버지랑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야? 발레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 생각하면 뭐 해야 돼?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갈등인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내가 아까 표면적인 갈등의 핵심은 뭐라 그랬지?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의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이만큼 커졌는데 할아버지 생각하면 이 발레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체력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겪게 되는 거고 덕출은 계속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되시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11페이지 가면 이것도 되게 웃겨요. 할아버지 생각해서 그만두라고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있잖아. 왜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위험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죠. 꺼져. 난 이제 네가 지겹단 말이야.
근데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내놓고 나서 뭐라 그래? 체록은 자기한테 자기 최면을 겁니다. 잘한 거야. 그래. 이게 잘한 거야. 그럼 잘했다라는 말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모진말을 해서 쫓아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째 줄 가보세요. 거기에 대한 게 계속 나오죠.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인 덕출의 이름표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체류기가 만든 거야. 체류기가 직접 이름표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주기도 했다는 건 덕출에 대한 애정이 곳곳에 묻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상황을 모르는 승주는 17번째 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무슨 일인지 모르면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래요. 쥐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쯤 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알츠하이머인 걸 몰라요. 누가? 승주는 모릅니다. 그지? 승주는 모르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했다. 이 장면이 나오고 넘어가 보세요. 13페이지. 자, 덕출의 집 거실인데 5번째 줄에 보면 덕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참 만에 체로가 이렇게 되십니다. 거기다 써봐. 자, 지금 앞에 체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독백이 되죠, 독백. 그죠? 독백. 네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이런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덕출이가 말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주변 사람한테 말 못한 거. 아내한테도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알츠하이머로 죽어간다는 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우리 장모님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면 건강검진을 더 자주 다녀야 되잖아. 또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갔는데 중병에 걸렸을까봐 겁나서 못 가겠대요. 그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네는 이해 못할 거야 이거를. 나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내가 나이를 먹고서 이해가 됐어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큰 병에 걸렸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내가 죽는 것도 무섭지만 뭐가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돼?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그 말은 현재 살고 있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틀어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게 싫은 거야.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딱 좋아. 새록이랑 뭐하고 발레 다니고 아내랑도 그냥 잘 지내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이 삶이 뭉개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하지 않아? 건강검진 안 받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츠하이머로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게 자기도 무섭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자기도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 이런 거 잘 모르겠지? 한 30년 더 살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요 단계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거야. 지금 딱 좋은 거야.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수목에 갑니다. 그래서 요 할아버지의 갈등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알츠하이머로 이렇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내가 무서워라는 걸 인정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갈등이 큰 거야. 이해돼?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기 친구예요. 죽은 친구한테. 이미 죽은 친구한테는 이 정도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의해 볼 만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걸 죽은 사람한테 하러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 보세요. 그래서 8번째 줄 보세요. 수목원 난인데 커트 또 들어왔죠? 그래서 요 수목원 입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그 안쪽에 보면 이제 묘비가 있어요. 교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수목원에 안에 교석이 있습니다. 그 친구인데 원래 친구가 바다에 가려는 꿈이 있었어요. 선장이 되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 죽은 애야. 그치? 근데 이 할아버지도 자기가 이제 발레 이렇게 공연을 하는 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루지 못하고 알츠하이머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운 상황에서 친구를 보러 간 거죠. 그죠?
갔는데 그 환경 보세요. 수목원은 고요하고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진다.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자, 이 아름다운 건 뭐랑 반대가 돼요? 이 할아버지의 복잡한 심리와는 반대가 돼요, 오히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변이 평화로울수록 내면은 지금 엄청 시끄러워. 고민이 많은 거야. 이 덕출 그다음에 교서가 잘 있지 그래. 인서트가 들어왔어. 거기 별표. 자, 인서트는 거기 보면 교석의 비석을 이렇게 중간에 삽입합니다. 이미 죽은 자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석이 마치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된다. 인서트 이해됐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교서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교석에게 자기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놔요. 이해되시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뭐 쭉 나오고 여기는 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하는 장면인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별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시험에도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 보세요. 1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덕출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수목원은 가족들 중에서 자기만 아는 장소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중간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채록이가 알려줬을 거야. 채록이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채록이를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가요. 그랬더니 덕출이가 성사나 막내 아들이죠. 부르면서 부릅니다. 성선이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덕출이. 네?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어디에? 잠깐만. 아씨, 나 헷갈렸나? 다시. 성관이가 막내 아니야? 아, 성관이가 막내 아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중요한 인물 아니니까. 나 진짜 중요한 인물 아니야. 아, 막내인 성관이는 알고 있었구나. 그죠? 성관이 알 수도 있었고 성산이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누가 들었을까? 내 생각에 성관이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아니지, 성산이는 체력을 모를 거야 아마. 체록이가 이제 봤어?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러고 그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놔가지고 체록이가 할아버지 위치 보내줘서. 아, 드라마를 보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안 봐가지고. 들으면 되고. 자, 거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까? 자, 성산이가 보세요. 거기 아버지가 왜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성산이 큰아들이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의지했던 큰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힘들어하죠. 그렇죠? 밑에 내려갑니다. 덕출의 동네 밤. 아들 차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15번째 줄에 보면 눈이 내립니다. 눈 거기 동그라미 줘볼래? 자, 덕출이가 아들이 태워다주는 차를 타고 오다가 눈을 보다가 누굴 보게 돼요? 채록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은 뭐가 되겠어요? 채록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15번째 줄. 밖으로 눈이 나풀나풀 눈 동그라미 줘봐. 그래서 눈을 봤기 때문에 채록이를 본 거야. 그죠? 그러면 채록을 만나게 해주는 개연성을 가져오는 사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눈은 뭐 하는 기능도 있어요? 우연히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계절감을 주기도 하죠.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좀 알려줍니다. 채록을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오고요. 자,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채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사나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20번째 줄은 덕출이 창문을 열고 내려가지고는 22번째 줄에 보면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발레하고 나오지 마세요 한 다음부터는 혼자 연습을 계속 공원에서 한 거죠. 했던 잊지 않으려고 했었던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를 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멋지게 턴을 하고 탁 내딛는 순간에
체류비가 그걸 다 봤어요. 그 춤을 다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맨 위에 보세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뭘 받은 거야? 감동받은 거죠. 춤추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루도 빼지 않고 또 계속 연습했음을 알죠.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학원에도 못 나오게 했는데 연습을 하신 거잖아. 나도 그럴 때 감동받을 것 같아요. 내가 숙제를 엄청 잔뜩 내주고 아이 뭐 다 안 풀어와도 돼. 근데 니네가 다 풀어오면 되게 감동이겠죠. 저는 아마 그런 감동을 평생 느끼기가 쉽진 않을지 싶습니다. 시킨 숙제나 좀 잘했으면. 제때 좀 내. 진짜. 성적을 바꾸는 건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제 내드리고 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시면 진짜 화낼 거예요. 하세요. 근데 성적을 좀 바꿔보셔야 되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중간고사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사람은 그렇대요. 의지가 언제 생겨요? 춤추지 말고. 의지가 언제 생겨요? 인간의 의지는 성과가 보일 때?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생겨? 매일 행동할 때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안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진짜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 뭐라 그러지? 죽을 때가 된 거야. 암 선고를 받았거나 뭐 정말 오늘 내일 할 때 사람이 바뀐대요. 왜? 너무 큰 충격이니까. 그런 충격을 받고 싶으신 건 아니죠. 그럼 사람이 철이 들어. 근데 나는 그렇게 철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시고 철드는 거고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 사실은. 니네 아마 집이 쫄딱 망해야 니네 아마 철이 들걸. 미안한데 그지? 사람은 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철이 없어요. 제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50 가까이 됐는데도 철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딱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은 행동하면 철이 조금씩 들어요. 근데 그게 되게 더디긴 한데 확실하게 철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과제를 매일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꼭 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성실해져요. 내가 성실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성실해지지 않아. 시험을 잘 봐야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두에 시험은 무엇의 결과물이야? 시험 결과는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과정이 잘 안 됐으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 과정이 잘 안 됐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건 독이에요, 독.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한 거에 비해서 수능을 잘 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뒤로 30년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성실해질 기회를 잃어버려서.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성실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고등학생 때. 입시라는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도 많이 하겠지만 노력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치? 근데 그 3년 동안 그 개고생을 했는데 성실함조차 배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대학을 못 가는 거는, 가고 못 가는 거는 뭐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요새 내가 영상 많이 보는데 육광탈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수시 6개 다 날려먹는 거. 많아. 인터넷에서 봐봐. 엄청 많아. 그런 애들 많은데 성적이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수시는.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학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무조건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 과정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화여고는 내신 따기도 어려운 학교고 내가 그건 알겠어. 학교에서 내신 따기 어렵고 경쟁자도 굉장히 강해.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왜 그런 학교를 왜 보내냐 그러면 최소한의 성실함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내 생각에.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인간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니네가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해. 왜? 니네는 결과만 생각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시고 더 그럴 거야. 쟤네 너무 잘 보는데 나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 분의 분량의 성실함을 이미 누적을 하신 거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니네 나이 먹으면 진짜로 나는 그렇게 내가 다 살아봤잖니. 살아보면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 사회 생활이든 모든 걸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빡센데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잘 살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대학도 잘 가시면 좋고, 그죠? 어찌됐건 이번 시험 때 매일 과제를 조금 내드릴 테니까 좀 과제 빼먹지 말고 성실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분도 빼먹지 마시고. 영상을 누가 봐요? 응? 그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또 다른 시연이가 있잖아요. 오늘 아파가지고 못 왔거든. 알지 시연아? 영상 잘 보시고 숙제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유튜브 같지 않니?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줄 봐봐. 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갈등이 뭐지? 자기의 두려움을 뭐 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그죠? 자기는 평생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뭐 할 수 있어?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질병 앞에서 어떻게 되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부정하지 않고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인정했어요. 채로가 나도 무서워. 이게 이 할아버지의 완성인 거야. 인생의 완성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못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이. 근데 이 할아버지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뭐 했어요? 노력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노력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지금 머리 거기다 써봐. 이 할아버지 머리에 뭐가 들어있니? 알츠하이머가 들어있잖아요. 뇌는 잊어버린다. 이 할아버지 뇌는 자기가 발레를 배웠던 걸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즉 머리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한계를 넘는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넘어서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루도 안 쉬었어. 즉 이 할아버지는 뭘로 이겨낸 거야? 질병의 문제를 열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낸 거죠.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뒤에 나옵니다만 공연하러 갔어요. 공연 시작할 때 할아버지 갑자기 또 치매가 오셨어. 알츠하이머가 오셔가지고 공연 시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공연을 마쳤어요. 이겨낸 거지 질병의 문제를, 그렇지?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야.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을 이 할아버지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겨낸 거죠.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다. 아까 얘기한 인간 승이다. 이게 감동을 주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학습활동 쪽에서는 내용이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나중에 요거 지시문 같은 거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무슨 지시문 들어가는지. 왜냐면 지시문이 아까 뭘 드러낸다고? 심리를 드러내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지시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9페이지까지 가볼래? 이 시나리오의 원작이 요새 뭐 가지고 많이 시나리오 써? 웹툰 가지고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원작이래요. 이거 할아버지 맞아요? 그림을 이상하게. 자, 이 빡빡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넋줄입니다. 그 여기 이제 티셔츠 입고 있는 애가 초록색 요 가운데 입고 있는 애가 체록입니다. 체록. 둘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눈 내리는 날 뭐 하는 장면. 여기 눈이 안 났네. 그죠?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몸이 기억한다. 뭐 이건데 둘의 차이는 뭐니? 자, 맨 밑에 가봐. 웹툰은 그림과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대사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죠? 대사가 딱 3개야. 제발 아프지 좀 마요.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이거 3개 대사 끝이야.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사나 지시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웹툰이야, 시나리오야? 예, 시나리오가 훨씬 구체화해서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거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20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20페이지 맨 위에. 웹툰은 대사가 3번 나오고요. 단순한 동작 몇 가지만 나오고, 아프지 마요라고 하는 어떤 간결한 대사들만 나왔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춤 동작도 어디가 더 자세히 나와? 시나리오가 훨씬 자세히 나와. 시나리오가 안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대사의 양이 많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각색을 한 효과는 뭐냐? 자, 웹툰은 시나리오로 각색한 거죠. 인물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잠깐만 쉴까요?